네, 시면상한가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같이 살펴보시죠. 코스피 1.86%, 코스닥은 2.1%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2,500. 딱 맞게 오늘 들어선 날이었고요. 코스닥은 69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700포인트, 코스피도 2,500 올라갔으니 코스닥도 700을 돌파할 수 있는 날, 내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섹터에서 좀 상승한 여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떨어진 섹터들도 여러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이걸 좀 오늘 나눠 봐서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는 섹터, 연말에 우리 계좌를 좀 재밌게 웃게 해줄 수 있는 섹터 어디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매니저들 소개하겠습니다. 화목한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지수 보면은 상당히 기쁜 하루였습니다. 매니저님들은 어떻게 오늘 시장을 좀 바라봤는지도 궁금한데요.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오늘 시장은 이 한마디로 끝날 것 같습니다. 알보리 만세. 네,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가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역시 제약바이오는 제가 자꾸 눌릴 때마다 사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봤는데 맞아요. 알테오젠이 또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줬고 리가켄바이오도 최근 고가 넘어가줬고요. 보로노이 또한 오늘 좀 굉장히 큰 급등이 나타난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가 12월 달에 통계상 봤을 때 제약업종, 코스닥 제약업종이 12월에 상승할 가능성이 무려 80%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12월 달은 다시 한 번 더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봐야 될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보리 만세, 알테오젠, 보르노이, 리가켄바이오 만세. 지난주부터 바이오 저점에서 매수해보자라고 이가람 매니저가 이야기했는데 좋은 결과물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장 어땠습니까? 오늘 장을 보면서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뭐 종목 추천을 미리 하면서 저는 대한민국 주식 하기 싫다, 추천하기 싫다. 내일은 코인과 미국 주식을 추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오늘 그래서 리플과 일라이 릴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생각해서 리플과 일라이 릴리가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최근에 코인으로 많이 가잖아요. 자금이. 그런데 오픈 얘기는 리플이 뭐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주변에 지인한테 오늘 통화했는데 자기 1,000원에 팔았는데 지금 3,000원대다고 받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와 더불어 또 그랬는데 이제 제가 어제는 그랬는데 외국 주식을 사야 되겠다. 그다음 코인을 사야 되겠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 주식을 뭐 한 종목이 아니고 세 종목 추천하면 안 되냐. 뭐 이런 느낌이 들 만큼 또 이렇게 희비가 갈리는 상황이 연출됐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차트 봤더니 또 내일 또 올라갈 수 있는 차트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내일 지금 시간의 종목이 보면은 이제 테마주들이 올라가지고 히토리 관련주가 올라간 거 보면 내일 또 장이 안 좋을 것 같다. 또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주식 보면서 코인이나 미국 주식을 하신 분들만 행복하고 대한민국을 주식을 지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슬프거나 그다음에 이제 희노애락이 갑자기 하루에마다 매일같이 바뀌는 상황이 나온 거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 뭔가 애매한 것 같은데 결론 지어서 국장 희망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4, 5년을 12월장 몰면은 2022년에 말만 안 올랐고 그런데 2022년에서 2023년 1월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고 최근에 12월 달 보면 대부분 20, 30% 크게는 뭐 2020년대 더 많이 올라고 그래서 12월장에서 대부분 이제 산타랠리가 있었다. 올해도 없다면 1월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월봉으로 치면은 5개월 이상이 현재 코스피 음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제 진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홍태 매니저님 오늘 장 한 줄 평 어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장 한 줄 평은 늦었구나 어여들 오시게. 환영의 인사. 네, 외국인들의 하는 말이고요. 사실 외국인들이 오늘은 코스피 시장으로서 사실 오전장에만 하더라도 2천억을 조금 넘는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장 막판에 오후장에서 좀 수급을 끌어당기면서 5천억 넘게 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오늘만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내일까지 연속성이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코스피 시장으로 기점으로 했을 때 7월 10일부터 주가가 계속적인 하락세를 그쵸. 밀었거든요. 근데 그때 7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20조를 넘게 팔았어요. 그랬는데 20조가 넘게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5천억 정도면은 정말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자금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 거고 오늘 같은 장이었으면 사실 좀 과감하게 외국인들 베팅을 해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왜냐면은 사실 금리 인하 저희가 이제 하늘에서도 금리 인하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래도 약세장으로 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안 갔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네. 특히나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매수세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게 정말로 찐 반등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오늘 어제도 보합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으니까는 과대낙폭으로서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지 사실 그게 확실치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이 약간 좀 불안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도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으니까는 일반 업종들이 좀 살아서 움직였다라는 거에서 조금 더 안도감은 좀 있었다라고 좀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 조금 덧붙여서 늦었다라고 김은태 위원님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게 네. 그거 아닐까요? 우리 시장이 다른 글로벌 시장들이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도 못 움직였어요. 거기서 수익 다 보고 이제 뭐 마지막 타라고 하죠. 막타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것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연속성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 시장이 작년도 5월 달도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을 했거든요. 네. 아마 만약에 내일장에서 상승세가 다시 한번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면은 작년에 대한 5월 이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5월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또 나타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일 수도 있고, 네. 또는 이게 또 휩소로서 또 한번 밀어내려간다면 사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금리 인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연말에 산타랠리도 있고 또 어느 정도에 대한 트럼프 행정정부가 이제 바뀌는 시기이다 보니까는 거기에 추세를 맡긴다면은 조금 시장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면서 좀 적극적인 매수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일 시장까지 연속성 있게 오늘 같은 흐름 그리고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이제 연말에 기대해 볼 만한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연속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도 또 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내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섹터별 전망,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 특이점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중국만 빼고. 자, 어제 이게 사실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걱정을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미국에서 나온 이 ISM 지표에서 또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달리 움직인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좀 관측이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은 중국 때리기에 더 들어갔습니다. 반도체 한해서 일단요. 우리나라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피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한 것도 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걱정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좀 삼성전자는 보합권, SK하이닉스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오늘 사실 잘 버텨왔고요. 반도체주가 대다수 종목들이 올라갔다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잘 풀어 나갈까라는 의문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좀 의미가 있던 하루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오늘 좀 반등이 나타나줬는데 오늘로 봤을 때는 결국은 리스크 해소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결국 그러니까 리스크는 나타난 건 맞는데 이제 재료에 대한 이제 해소가 된 걸로 저는 좀 보고 있어서 지금부터 이제 실제로 피해가 되는 종목들은 올라가는 거에 좀 어렵겠지만 피해되는 범주 안에서는 조금 약간 거리가 먼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어떤 기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저께에 대한 흐름 잠깐 보면서 좀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이거 어저께 미증시의 상황인 거고요. 네. 녹색깔, 미국은 녹색깔의 상승인 거고 빨간 색깔이 약세에 빠진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비테크 7하고 이쪽이 많이 올라갔는데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고 AMD와 브로드컴도 많이 올라가지고 퀄컴도 올라가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조금 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거 이외에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고 그 반도체가 올라갔던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나타났는데
그 제재에 대한 범위가 이미 지금 언론 보도에 나타났던 그 범위만큼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덜란드와 일본은 면제가 되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ASM에도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TSMC, 대만 쪽은 얘기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TSMC 또한 굉장히 많이 크게 올라가면서 어저께 TSMC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또 다시 전고점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또 TSMC가 상당히 좋아지고는 구간에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세가 나타나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TSMC도 장중에 한 번 더 올라가지고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도 4%대 반등이 나타남에 따라서 결국은 하이닉스까지 3.8%대 강세가 나왔던 하루였고요. 삼성전자는 결국 이제 HBM을 규제하는 건데 중국에 들어가는 HBM을 규제하는 거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HBM 자체가 다 미국향인 거고 그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2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중국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들어가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에 비해 조금 덜 올라간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사주 매입이 있기 때문에 주가 방어는 일단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주가 방어, 자사주가 들어올 때는 주가가 빠지기보다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놓고 자사주 매입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가 분봉상반에서 조금 약세로 빠지는 게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물론 매물의 쪽에서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지만 내년도에 하이닉스의 HBM의 영업이 추정치를 보게 되면 좀 상향 조정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는 오늘 밤에 엔비디아 동향 따라서 추가적인 강세도 가능하지 않을까. 최근에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삼성전자 내려갔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롱숏 플레이가 다시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국내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빠지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자리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소부장들, 일반 소부장 같은 경우는 어저께 반도체 관련 소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HBM 관련된 것과 중국 쪽에 대한 규제 이외에도 지금 뭐 키오시아부터 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낸드나 디램 쪽을 감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한 번 더 올라옵니다. 감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가격을 방어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익단의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는 납품을 해야 되는 소재 기업들은 감산 가게 됐을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피해가 더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소재 기업들은 조금 더 좀 긴 시간을 놓고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의 반도체는 하이닉스 관련된 무조건 HBM으로만 봐야 되는 반도체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주가가 반도체가 좀 나름 선방했다라는 것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중국 규제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없어서라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와서 거기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맞아요. 그 ISN 네. 지표가 어저께 미국 밤에 나타났는데 ISN 제조업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ISN 제조업의 개선세라는 거는 미국에서 제조업이 잘 돌아가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국내에서 미국으로의 수출도 굉장히 잘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의 개선은 국내 반도체가 올라간 역할을 늘 해왔어요. 근데 어저께 ISN 제조업 지표가 네. 올라감에 따라서 오늘 반도체가 올라간 것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HBM 쪽은 문제 없다라는 게 한 번 더 확인이 되었다라고 봤을 때 하이닉스로 오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거 봤을 때도 외국인들도 이제 하이닉스는 다시 한 번 더 매수가 들어갈 것 같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매수가 안 들어온 걸 봤을 때 네. 결국은 코스피 지수를 더 강하게 엄청나게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박스를 굉장히 좁게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잠깐 지수 보게 되면 네. 지수 포인트로는 지금 외국인 포지션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기 오늘 종가가 2,500인데요. 오늘 종가상에서 외국인 포지션이 2,530이랑 아래자리로는 2,470에 굉장히 좁은 박스권을 그려놨어요. 그렇다는 건 아마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지수의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에 삼성전자는 눌러놓고 있으면서 다른 종목을 좀 한번 끌어올릴 텐데 그중에서 하이닉스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 이외에도 제약바이오도 올라가고 화장품도 올라가고 굉장히 많은 종목이 올라왔는데요. 이런 것들 결국은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지수가 내려갔을 때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외국인 매수가 이거래째 들어가다 보니까 한 번 더 올라갔던 역할을 외국인이 했다라고 봤을 때 오늘도 개인들이 매도가 컸던 걸로 봤을 때는 당분간 지수는 안정적일 것 같고 아마 종목들도 잘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그 중에서도 그동안 이제 미국 쪽에서 어저께 우주항공이 약세였거든요. 그리고 우주항공이랑 여러 가지 네. 테마 종목 자체가 온 걸로 봤을 때 시장이 이제 12월 달에 한번 좀 반전이 되면서 그동안 트럼프의 피해봤던 업종에 반등하는 그 12월 달 초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둘 다 외국인이 좀 사줘야 코스피도 상방이 열리면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추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수급 보면요. 외국인 결국 오늘도 하이닉스만 샀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도 이제 매도세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꾸준히 봐오던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모처럼 상승했는데 또 웃긴 건 그동안 올랐던 거랑 변한 건 없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조기준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뭐 거의 3개월 동안 21조를 한국 시장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쵸. 뭐 자료를 본다고 하면 이제 21조를 팔았는데 정말 많이 팔지 않았나요? 지금 8월, 9월, 10월, 11월 뭐 달 동안 다 이제 팔았죠, 정말. 21조를 지금 이제 가장 많이 팔았던 게 이제 9월 달 매도인데 네, 이렇게나 많이 팔았습니다. 21조를 지금 팔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하이닉스를 좀 사고 삼성전자를 좀 사고 뭐 이런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국 시장이 지금 현재 그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 21조를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우리가 코인으로 뭐 16조를 이동하고 있다라고 예. 하면서 코인으로 가고 있고 또 서학개미로 해서 미국 주식 사고 있고 너무나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가 가장 슬픈 현실이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무역 수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번 무역 수지를 뭐 그러니까 11월까지 전체적으로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다행인 게 제가 이제 무역 수지가 이게 안 좋게 나올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안 좋게 나오면서 11월 달에 500억 불 초반이라 무너지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500억 불 후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70억 불 나오는데 500억 불 후반 나오면서 거의 60억 불 무역 수지 흑자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제 생각에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전체적으로 잘했고 60억 불 지금 현재 이 흑자가 11월 달 나오고 거의 18개월 동안 연속 나온 거고 한번 제가 지금 현재 PPT로 이제 국통상자원부 자료를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에 지금 현재 주력 제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자료를 한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반도체, 뭐 이런 거, 바이오, 헬스, 철강, 선박 5대 품목이 수출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디테일을 따져본다면 반도체 지금 현재 30% 늘었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줄었고 무선 컴퓨터 늘었습니다. 120%. 컴퓨터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ESS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SSD를 얘기하는 겁니다. 컴퓨터. 그다음에 자동차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왜? 파업과 11호차 부품사들 파업 때문에 줄었고 부품 줄었고 일반 기계 줄었는데 석유 제품 많이 줄었는데 바이오 헬스 늘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사전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늘었다라고 하면서 500억 불 후반대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이제 이거랑 더불어서 또 하나가 이제 글로벌하게 어디가 줄었는지가 나옵니다. 미국이 이제 5% 줄었고요. 중국 줄었는데 늘어난 게 이제 아세안, EU, 그다음에 이제 중남미,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이제 요런 나머지 해외에서 수출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미국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높인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을 줄이고 중국 줄이면서 그 외의 지역에서 무역을 더 늘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수출 다변화를 해야 된다. 말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11월 무역 수지에서 그만큼 나오고 있고 연속적으로 지금 이제 뭐 EU 수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연속으로 늘고 있고 그래서 그 외에 자료들 보면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이렇게 좋은데
언론사의 브리핑에 보면은 너무나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이거는 빼고 계속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수출입이 줄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만 보고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면서 코인을 사게 되고 외국 서학개미가 되고 있는 언론에서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면을 좀 더 부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의 내용을 좀 들어보면은 반도체 사실 지금 우리나라 잘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시장의 센티라든지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투심도 꺾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투심을 꺾이게끔 만드는 거죠, 언론에서.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그렇고 반도체 안 좋을 거야. 반도체 계속 줄고 있어. 그런데 분명히 3분기도 그렇고 2분기에 3분기에도 뭐 삼성전자 9조, 뭐 하이닉스 7조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번 게 과거에 비했을 때 적자 났던 적도 있는데 그만큼 흑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뭐 3조 이상, 근데 10조까지 매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안 좋게 되는 거는 2차 전지와 몇 개의 회사들, 그러니까 업종 외에는 반도체, 그다음에 아까 화장품이라든가 화학 제품이라든가 우리 헬스케어들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너무 부정적인 여론과 언론이 양산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계속적으로 주변에서 코인 투자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투자를 웃고 있고 그다음 서학개미들 웃고 있는데 실제로 서학개미들 보면은 제가 이제 좀 더 어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을 때 미국은 정말 글로벌하게 이제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매 판매했을 때 그 종목을 한번 얘기한다고 하면 코스트코라든가 이게 이제 월마트라든가 한번 차트를 제가 한번 보시면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코스트코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TSMC만 올라간 게 아니고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제 월마트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소매파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이마트, 롯데홈쇼핑 계속 고개를 쳐박고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 GM이니까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이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지금 현재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나치게 우리나라는 몇 종목에 엔비디아와 아까 알테오젠 때문에 이쪽만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마이크 상태가 좀 이상하다.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왔는데 혹시나 귀가 좀 불편하셨다면 저도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바톤을 이제 김우태 매니저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반도체 좀 스탠스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왜냐하면은 안 좋을 때는 안 좋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고 지금은 긍정적으로 볼 때가 맞는 건지 저점 매수가 맞는 건지 근데 시장은 센티가 안 좋다 보니까 대응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11월부터는 어떻게 보면 블랙웰이 출시가 되는 시점을 앞두고 나서부터 국내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이 좀 상승할 거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갑자기 또 무너지는 바람에 또 반도체들이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당혹스러운 모습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때 이제 이게 이번 연도 후반에 좀 잡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어느 정도 낙폭과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버틸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대한 영향,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에 관련돼 가지고 IRA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폐기하겠다라는 이런 소식들, 우려들, 수출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조금 투심이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일단락적으로서 반도체에 대한 지금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기타 소부장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적으로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어요.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에 대한 실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가 한번 밀린다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올해 연말까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담으실 분들이라면 나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신다라면은 저는 뭐 적극적으로 다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뭐 7월부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비중을 축소하거나 조금 더 나중에 반등했을 때 그때 한번 현금 여력 생겼을 때 그때 좀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로서 많이들 고생을 하시거나 2차 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안은 그거예요. 지금은 내가 비중을 축소해서 다른 종목들로서 수익을 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자리에서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을 만들어 놓고 조금 추가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만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만 맞춰놓고만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반도체 업종들이 HBM에 너무나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은 조정은 나왔지만은 어차피 시장에서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 건 AI 기반으로서 가고 있기 때문에 AI가 살아서 움직이는 순간들에서는 반도체들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라고 예.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AI가 좀 묻어 있는 반도체는 우리가 좀 노려볼 만한 포인트는 타이밍상 나올 것 같긴 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소부장 보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라갔습니다. 정말 거의 다 종목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 오늘 보면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 올라갔고요, DIT,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가 확실하게 묻어 있고 근거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그렇게 AI와 연결성이 뚜렷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종목들도 몇 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소부장에서 보겠다면 차별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AI 기반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좀 과대낙폭으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포인트를 잡는 게 좀 있으십니까? 낙폭 과대로 대응을 하기에는 네. 업황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물론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가서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근데 일반 레거시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큰 자금이 들어와서 들어 올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여전히 하이닉스 향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TSMC 향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결국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3사한테 다 HBM 관련된 장비 쪽으로 들어가는 납품 업체들이 결국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소부장은 보시더라도 무조건 그 3사와 연결성이 짙은 기업들만 보시는 게 맞지 그거 이외에 레거시 관련된 일반 장비가 올라온다라고 해서 이제 저것도 올라오나라고 해서 그냥 갖게 되면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레거시를 보기보다는 낙폭 과대 안에서 HBM 장비사가 많기 때문에 HBM 장비 쪽으로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낙폭 과대 중에서 일단 AI, HBM과 연결성이 좀 높은 종목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은 저런 아우들, 소부장 같은 아우들 보기보다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먼저 보는 게 맞죠? 솔직히 지금은 혼란스럽습니다. 에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제 팔고 오늘 팔았는데 오늘 상한가 오늘- 갔다고 샀더라고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팔아버릴까? 오늘 제가 추천하는 반도체도 이걸 팔아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소부장 종목인데 추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 지인들도 이제 인디케이터처럼 저는 그 지인을 인디케이터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런 걸 느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거의 그런 마음. 그러니까 소부장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빠졌고 실적이 좋은 저는 동지세미카메라든가 그다음에 원익 QNC라든가 이제 뭐 쿼츠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거의 끝단에 와 실적이 좋은데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기본적으로 깔고 가되 이 소부장을 저는 지금 제 마음 속에서 팔아버리고 다시 세팅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의 끝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소부장 쪽이 더 나아 보인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더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5% 10% 올라간다 하면 소부장은 20% 30%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거의 뭐 테크윙이든 뭐 HBM 관련주든 뭐 소부장의 어떤 그러니까 소재든 장비든 모든 종목들이 대신 이제 실적이 좋은 애들. 그러니까 기존에 HBM 관련해서 올랐던 주식은 저는 제외합니다. 솔직히 해서 실적이 없는데도 HBM이 이름으로 올라온 걸 제외하고 새로운 정말 실적이 뒷받침되는 원익 QNC나 동진 세미카메라든지 뭐 감강액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너무나 실적이 좋던데 3분기도 좋게 나왔거든요. 3분기 잘 나온 원익 QNC, 동진 세미캠을 두 종목을 필두로 이제 그 외의 종목들도 보면은 3분기가 2분기보다 더 나왔습니다. 20% 정도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30%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저는 바닥만 찍으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아니면 그냥 저가에 분할 매수하시면 오늘 사시고 다음 주에 사시고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 되면은 분명히 큰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익 QNC, 동진 세미캠 이쪽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HBM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봐도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해석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HBM도 동진 세미캠 감강액 다 필요합니다.
그 전공정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장비, 그러니까 HBM이라고 그래서 뭐 그 시가가든가 뭐 이런 걸 안 하면 없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게 만들어서 그렇군요. 이렇게 합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든 다음에 디램을 네. 만들어서 이게 여러 층을 겹쳤기 때문에 그게 HBM이지 반도체 시각, 감각 뭐 이런 것들을 없이 만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소부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기준 매니저 말 나온 김에 종목 압축 바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이제 막 포기하고 싶고 제가 추천했는데 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종목 특수가스 TMC와 그다음에 이제 검사 장비 기가비스를 이제 보고 있는데 네. 두 종목이 너무나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TMC는 특수가스 뭐 네온가스를 국산화했고 이제 그 외에 이제 특수가 3대 특수가스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네. 지금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는데 저는 뭐 실적이 뭐 계속 괜찮습니다. 3분기도 예. 그러는데 이런 특수가스 관련 TMC와 네. 그다음에 이제 검사 장비 이제 PCB 검사 장비 기가비스가 지금 유리기판 검사 장비에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뭐 네. 결국에는 퀄테스트 통과를 하지 않을까. 네. 유리기판 시장이 내년에 열린다면 기가비스 그다음에 반도체 그 WL 그러니까 노선 검사 그러니까 RDL 검사 장비도 지금 테스트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모 파운더리 업체에서 검사 중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는 언제 나오는지만 된다면 기가비스도 뭐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분명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TMC 기가비스 얘기해 주셨는데 바로 한 1분 전에 매니저님 동진세미캠 원익큐엔씨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종목 얘기해 주시겠지 했는데 지금 TMC랑 기가비스 얘기해 주셔서 제가 좀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매니저님. 아니 그러니까 뭐 TMC나 기가비스는 기존으로 제가 계속 쭉 얘기를 해왔고 네. 동진 세미캠과 이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종목은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시총이 이제 1조짜리 이상짜리와 지금 이제 몇천억짜리니까 뭐 그거를 비교하시면 됩니까? 동진 세미캠이나 이쪽은 이제 원익큐엔씨는 시총 1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목표 수익률이 30% 5% 10% 되고 TMC나 기가비스는 목표 수익률 50% 100%를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면 그러니까 네. 뭐 소형주들 그러니까 중형주로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네. 소형주. 그러니까 동진 세미캠이나 원익큐엔씨는 중형주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형주, 중형주 좀 구분을 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외랑 국내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해외는? 해외 쪽을 먼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TSMC만 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대본에 안 적어왔는데 그 코닝이라고 있어요. 코닝이라고 해서 원래는 유리 관련된 기업인데 그 기업이 광케이블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케이블 쪽에 또 인프라에 따라서 결국 네트워크가 결국 좋아짐에 따라서 네트워크 때문에 코닝이라는 기업 자체가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TSMC와 그다음에 네트워크 장비에 광케이블이 깔려되는 코닝을 유심 있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당연히 SK하이닉스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 이외에 더 본다면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에 다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테크윙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윙이 이제 아마 올해 말, 아마 이번 달에 될 것 같은데 이번 달 그 3사 중에 한 군데에서 아마 이제 테스트 결과가 나올 걸로 알려지고 있고 내년 초에는 그 이외에 나머지 두 개 사이에서 아마 테스트 결과가 다 나올 거라서 내년도부터 납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주가가 다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크윈 같은 경우는 HBM 장비사가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테크윈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닝은 해외 주식인 거죠? 네, 미국. 맞아요. 알겠습니다. TSMC와 코닝, 자 국장 외에서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국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와 테크윙 이야기 해줬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은 종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거 어제 월수팀에서도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코인 그리고 미국 시장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금들이 거기로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국내 시장도 많이 지금 과대낙폭이 됐어요. 정말 지금 바닥입니다. 매니저님이라면 지금 바닥에서 모아가실 거예요?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코인이나 미국 시장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주식지요. 네. 주식에는 반도체 말고 네. 그냥 우리나라 주식. 저라면은 우리나라 주식을 조금이라도 모아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물론 좀 코인도 좋습니다. 코인도 네. 좋은데 코인은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내가 이 종목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빗썸까지도 뚜라가 나오면서 맞아요. 많은 자금력들이 쏠리고 있는데 이게 대다수가 알게 되고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이 고점일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고점이 지금에 대한 정말 고점이냐라고 하기에는 또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에서 코인을 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 국내장들을 또 등 돌리면서 돌아서기까지는 나중에 됐을 때 또 한번 후회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물론 이제 지금의 시장에서는 지수가 안 좋긴 하겠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세가 불출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을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라면 현금 역사력이 있으면은 차라리 안전하게 국내장들로서 조금 더 하도록 할 거고 코인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고위험이기 때문에 그쵸. 위험할 맞습니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 상패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도 했던 게 코인이기 때문에 고위험보다는 조금 더 덜 위험한 국내장들로 좀 하자라고 네. 말씀드리고요. 저도 반도체 한마디만 좀 한다면 좋습니다. 만약에 저도 반도체를 이제 종목을 좀 편입해서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11월 이제 중순부터 해서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자리에서 5만 원이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반도체 다 팔 겁니다. 아, 5만 원이 엄청 중요한 라인이다 네, 지금은. 삼성전자가 5만 원을 밑으로 떨어지다면 네. 저는 2번 다시 반도체 안 보겠습니다. 아. 네,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그쵸, 그쵸. 저는 반도체 아니더라도 네. 종목들로 수익 나는 종목들이 많아요. 2,600여 개 종목 중에서 반도체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분명히 또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매수를 할 거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삼성전자 5만 전자가 깨질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도 않다. 네. 반도체의 바닥에서 올라가는 신호들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다라고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채팅 읽으면서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님께서 반도체 제발 일일 천하가 되지 말고 쭉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자, 반도체가 살아야 코스피도 살고 코스닥도 살아갑니다. 내일도 반도체가 좀 상승하는 날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랜만에 K뷰티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해가 아마 역대급으로 수출 100달러가 전망이 된다. 이제 100억 달러 수출이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난달까지만 해도 수출입 지표를 조금 보면은 화장품이 꺾였다라는 증거들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뷰티 화장품 섹터의 주가도 조금 많이 꺾여 있기는 했습니다. 자, 오늘 다시 올라갔는데 이게 아까 반도체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일일 천하일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대세 상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화장품이 정말 쉽지 않아 보였는데 오늘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뭐 K뷰티를 지금 뭐 제가 보는 자료에 보면 이제 꺾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아까 얘기대로 언론에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여기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보는 뭐 기사를 보면은 100억 수출 앞둔 K뷰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광고가 있는데 국산 화장품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 안 좋은 것만 너무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도 슬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실적이 좋고 뭐 네, 괜찮은데 이제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오늘 올라가는 화장품 종목들이 중국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너무 소외된 주식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적으로 이제 수출 실적이 되는 애들을 좀 그쵸. 매수를 해야 되는데 상승하는 종목들이 이제 그냥 화장품에서 많이 빠지거나 거래가 없거나 소형주들 뭐 이렇게 시총이 뭐 500억짜리들 이런 종목들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테마가 형성되기 때문에 많이 못 가는 거고 실제적으로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주식인 기관 매수와 더불어 개인 매수가 되면 꾸준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지 못하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수출입 지표 11월 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역대 두 번째 최고치가 기록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이슈 역대 두 번째로 최고치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사실 시장에서는 화장품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표로 보면요. YOY 전년 대비로 했을 때 26%가 올라갔어요. 근데 MOM 전월 대비로 가면은 16%가 반대로 꺾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YOY를 봐야 되나 MOM을 봐야 되나 좀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 지난달부터 좀 수출입 지표가 꺾였다는 걸 생각하면은 위험하긴 하네. 라는 생각 그리고 솔솔 막 피크아웃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이걸 진짜 좀 대비해야 되나 좀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OX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화장품 섹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익을 줄 때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악으로깡으로 버텨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티는 건 O라고 해주시고요. 나와라를 X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세모 하나, O 하나, X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버텨야 된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버텨야 된다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종목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종목마다의 차별을 좀 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좀 많이 올라온 종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일부 덜어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올라온 이 중에 하나가 어제뿐만 아니고 사실 저번 주부터 미국 내에서는 아마존이 계속 올라갔었는데 예상보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판매량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화장품이 계속 못 가고 있다가 이제 오늘에서야 그 시세가 한 번에 몰리면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다 존재하고 그리고 내년도로 봤을 때 결국 미국의 침투율이 더 올라가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미국향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지표를 보니까 중국 내에서의 지표도 점점 올라오는 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는 거는 전기차도 판매량이 계속 올라오는 걸 봤을 때 중국에서 소비가 올라오는 게 좀 더 확인이 되고 화장품 판매량이 좀 더 확인이 되어 준다면 결국 중국향 때문에라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다 버리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부 비중 조절은 필요하겠지만 다 매도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그러면은 지금 뭐 미국 어디 하나 쏠려 있지 말고 미국, 중국 둘 다 좀 커버하고 있는 기업이 좋겠네요. 오히려 업사이드가 큰 거는 중국도 같이 갖고 있는 게 업사이드는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스메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코스메스 같은 경우는 미국 창도 있지만 중국 쪽에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와주기 시작하면서 코스메스가 자꾸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게 좀 제한이 맞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 지표가 자꾸 잘 나오다 보니까 코스메스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주가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거 봤을 때는 중국 지표가 조금만 더 올라가는 게 보여지게 되면 오히려 중국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바닥에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업사이드는 더 클 수가 있겠고 미국향 관련 종목들이 이미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더 올라가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거라서 주가 상승에는 좀 일부 제한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은 비중 조절이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중국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가져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보도 보니까 이제 무비자 영향에 있어서 한국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은 화장품의 중국향 화장품의 업사이드 여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나와라 엑시트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도 뭐 일단은 종목들이 뭐 전부 다 빠져나오는 것보다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은 조금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뭐 최근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저점에서 매수했다라고 해서 굳이 뭐 빠져나오는 것보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동향을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하루 이틀로서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제 소비 지출에서 좀 이제 중국에 대한 무비자들 때문에 영향을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무비자 영향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으로 여행 가는 액수가 늘어난 건지 그거를 화장품이라고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출이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에서는 물론 이제 비중 자체가 중국에 대한 수출은 높지만은 사실 실적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예전에 그 3분기 실적이 아모레퍼시픽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때도 올라오고 나서부터 주가가 또 한번 밀려가고 있는 거지. 아모레퍼시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 8월부터 9월달에 한번 급등하고 났다가 지금 10월장부터 계속적으로 연일 또 하락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다는 거는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서 들어왔던 거는 매년 22년도, 23년도, 24년도 매년 연간 수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올해 6월 달쯤에는 이미 한번 다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는 조금 더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 물론 다들 저평가라고 해서 기본적으로서 기업에 대한 실적 모멘텀보다 많이 빠졌다라고는 하지만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반도체도 동일하게 실적이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 했었던 반도체들에 대한 실적들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대납폭이 컸다라는 거는 그만큼에 대한 투심이 약세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는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점. 그렇게 봤을 때 너무 실적 위주로만 기대하는 것보다 일단은 업황도 업황이지만은 주가에 대한 흐름 방향도를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 화장품이야 지금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이제 이슈로도 남아 있고 또 이제 북미 쪽에 대한 매출액도 끊임없이 남아 있는 모멘텀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수익을 챙기면서 현금 확보하고 다음 차례에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급등했다고 해서 따라가는데 내일 만약에 세론으로 나오면은 또 이거 손실 중에 빠져나야 되나 아니면 들고 가야 되나 또 고민이 하실 거라는 거죠.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화장품 섹터가 가격 반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가 반영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것 같아요. 하락할 때도 너무 많이 하락하고 올라갈 때도 확 올라가다 보니까 타이밍 잡기 어려운데 이 부분도 김홍태 매니저와 이가람 매니저의 이야기를 잘 참고해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세모를 들어주셔서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섹터가 그러면은 오늘처럼 시장이 좋을 때 같이 올라갈 섹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장이 좀 불투명하잖아요. 시장이 어려울 때 소비주다 보니까 오히려 얘네가 버텨주겠구나. 그래서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실적을 한번 봤는데 분기 네. 실적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몇 종목이 오늘 그러니까 많이 상승하는 종목 중에 아닌 주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주의를 하라는 차원이고, 한번 실적을 보이면 VT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VT는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기 그쵸. 때문에 리들샷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작년에 1년에 400억 나왔는데 지금 분기당 300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잘 보시면 실적을 한번 제가 보니까 오늘 상승하는 게 VT는 이만큼 나와 있는데 많이 상승한 비아는 지금 현재 실적이 100억이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도 있고 아까 형성그룹도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인데 뭐 이렇게 해서 좋아지긴 했지만은 금액이 10억, 100억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매수하기는 뭐하고요. 뭐 지금 현재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지금 이제 보면 300억에 400에서 늘고 있고요. 네. 뭐 그다음에 아이패밀리 SC도 지금 현재 분기가 보면은 230, 300억 정도에서 흑자가 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주식도 이제 100억대 300억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LG 생활건강이라든지 그러면 4천억에서 이제 4,800억 이제 이게 올라가고 있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이제 한국콜마거든요. 한국콜마는 지금 현재 1,300에서 200천억을 넘어설 수 있고 작년에 영업이익을 3분기 동안 벌써 비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맥스도 이만큼 지금 현재 1,200억이면 작년 영업이익이 1,100억 나왔기 때문에 넘어섰습니다 벌써. 그러면 올해 1,700억이면 이만큼 실적인 게 1,000억 단위로 이제 넘어가는 회사들을 위주로 본다고 하면 좋을 거고, 실리콘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 470억인데 올해 1,500억. 지금 현재 분기당 400억씩 나오고 있는데 이제 450억 예상했는데 420억 나왔다고 이렇게 하락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좋아지고 있는데 좀 우양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좋아지는데 아까 50억도 안 되는 회사들, 100억에 미만인 회사들이 이제 상한가를 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적 여부를 통해서 좀 종목은 갈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아까 했던 질문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섹터 자체가 어떨 것 같으세요? 앞으로 좀 시장이 좋을 때 더 같이 올라가는 섹터가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시장이 어려울 때 좀 버텨주는 섹터가 될 것 같으세요? 시장이 좋을 때는 뭐 올라가는 센터는 아니고 버텨주는 섹터고,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횡보하거나 이럴 때 네. 화장품이 가는 거고, 주도주가 갈 때는 화장품주는 소외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로 해서 화장품이 끌고 갈 수 있는 업종은 아니다라는 네. 측면으로 말씀드리겠고, 예. 끌고 간다면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이 정도 급에서 이제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 그렇죠. 애들 급에서 올라가야지 이제 시장을 이끌고 갈 거고, 화장품은 횡보하거나 지수가 약세거나 이랬을 때 상승하는, 중국에서 또 이렇게 어떤 개별적인 이슈, 그다음에 이제 비자 면제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뭐 관광객, 뭐 단체 관광객 허용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실적으로 해서 끌고 가기는 실적을 보고 화장품을 사는 기관들이 많지 않고 개인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테마가 형성되면 올라가는 형성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압축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태 매니저 먼저 종목 들어볼게요. 저는 뭐 VT죠. 역시나. 네, VT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실 다른 원료 의약품에서도 또 한국 화장품 제조도 있겠는데, 사실 VT가 역시나 또 대장으로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왕 잡을 거면은 대장주를 잡자. 그래서
VT를 보는 게 좋겠고 근데 사실 VT도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9월 장세부터 12월 달까지 지금 3개월 가량 조정을 받고 있다가 오늘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걸 사기 싶기도 좀 애매한 그런 가격대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신규로 사는 것보다는 그냥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어떨까. 근데 저는 사실 화장품이 손이 안 갑니다. 오늘도 업황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도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괜히 샀다가 또 이제 물리면 다른 종목도 못 사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오른 날 사긴 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오늘 차라리 그냥 오늘은 화장품 그냥 관망만 하자. 차라리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올라오면은 수익을 좀 챙겨가는 자리를 보는데 그나마 좀 화장품을 본다는 VT인데 아까 코스맥스도 말씀해 주셨듯이 네. 아마 VT하고 코스맥스하고도 연관성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관심 있게 보시면은 오히려 VT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보면은 VT 골라보자면은 개 중에는 제일 좋은 종목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또 상승했을 때 섣불리 화장품 섹터에 들어가는 것은 나는 글쎄 이렇게 정리 좀 해볼게요. 김웅태 매니저님. 자, 그럼 아까 이제 코스맥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도 소개를 해줬는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탑픽 종목. 네, 탑픽은 코스메스고요. 코스메스랑 또한 또 있는데 코스메스는 그동안 좀 설명드렸으니까 코스메스 말고 그 다음 거를 알려드리면 APR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APR. 네, APR을 알려드릴 텐데 이건 제 화면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올리브영의 온라인몰에서도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던 제품이 있었고 아마존 내에서도 지금 메디큐브의 부스터 프로가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매진되었다라는 품절되었다라는 소식까지 올라올 정도로 미국 내에서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주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12월 달부터 다시 한 번 더 미국 향에 대한 선적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가 이벤트가 있는 게 다음 주에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 종목을 최근에 보게 되면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특히나 투신권에서의 매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 날 코스피 200의 편출입이 있는데 새롭게 코스피 200으로 들어가는 종목이 APR입니다. 그래서 APR은 ETF 편입이 되기 때문에 투신권들이 먼저 채우기 위한 매수가 기계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 봤을 때 결국 이런 수급적인 이벤트를 좀 활용해 보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다음 주까지는 APR은 다른 화장품 대비 조금 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뭔가 보신다면 APR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PR과 코스맥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게요. 저는 아까 VT도 이제 그 다이소 가서 한번 사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진돼 있고 많은 일본 관광객이나 뭐 이게 살려고 하는데 품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VT는 저는 좋게 보고 있고 이제 코스맥스를 얘기했는데 코스맥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코스맥스랑 똑같은 그 화장품 CMO, CDMO를 하고 있는 한국 콜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콜마? 예, 한국 콜마도 똑같이 지금 현재 회사인데 그만큼 아까 2천억 의 이상의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근데 최근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차트 모양은 이제 한국 콜마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한국 콜마 차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아까 코스맥스는 횡보했었습니다. 요렇게 최근에 단기간 하락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6만 원대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온다면 저는 실리콘2 그러니까 분기당 400억 작년에 1년 300억 400억 나왔는데 올해는 분기당 지금 400억 나와 있는데 실리콘2가 지금 이제 화장품 대장으로 해서 많이 올라왔다가 생각보다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낙폭을 커졌기 때문에 다시 4만 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왜냐하면 최근에 이거 미국 관련해서 사무실을 오픈했고 남미 시장이라든가 해외 시장 개척에 굉장히 활발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2가 이제 플랫폼 기업이다. 풀필먼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화장품이 많이 팔린다고 하면 한국 화장품이 많이 팔린다면 실리콘2는 자동적으로 K뷰티를 알리는 플랫폼 기업으로 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콜마 실리콘2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두 번째 특이점도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그리고 금융주들이 오늘 정말 흐름이 좋았습니다. 요즘 뭐 찬바람 불 땐 배당주라고 하는 게 되게 현재 증시 유행어가 될 정도로 사실 이맘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지금 배당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금융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딱 12월이 됐고 우리가 배당나게까지 딱 갖고 있으면 더 좋을지
혹은 그 전에 팔았을 때 수익률이 더 좋을지 이 좀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려보면서 금융주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까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웅태 매니저님. 매니저님 봤을 때 지금 만약에 배당주를 사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좋은 전략입니다. 네, 좋은 전략이긴 한데 이거를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를 이제 그거를 포커스를 맞춰 놓는다라면 예. 어차피 배당금이야 받는 거는 어차피 연말에 딱 끝나고 이제 그쵸. 내년도 2월, 3월이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들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배당은 주지만 주가가 밀리면 아, 그랬을 때는 배당을 받나 못 받나 좀 이도저도 아니게 네, 되니까. 똑같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이 있다. 하지만 그거를 이제 사고 팔고를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번 대응해봐도 되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연속적으로 연달아 이제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는 금융주라든지 이제 증권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강하게 움직였고 또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1월 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밸류업을 인해서 스타트를 했지만은 그만큼 또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많이들 주가를 끌어당겼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3월 달부터 조정을 나오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5월 달, 6월 달부터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 이제 또 연말이 되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자금력들이 어디로 갈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나서 배당금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오고 있는데 항상 연말에 나오는 맨날 멘트예요. 맞아요. 멘트이기 때문에 배당주를 하실 분들이라면은 내가 좀 사고 팔고를 반복할 수 있을 때를 좀 봤을 때 배당 당일 전까지는 뭐 이게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는 좀 보자라고는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안 사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는 안 사겠다. 지금 안 그래도 말씀 잘 해주신 게 채팅창에 금융주 없다라고 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지금 채팅을 많이 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12월 초에 사서 12월 말에 파는 이 전략이 마지막 찬스가 있을지 없을지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게 한마디만 더 하면 좋아요. 네. 금융주가 없어. 남들은 금융주 갖고 있네. 이슈가 좋아. 따라갈까 살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네. 나는 비트코인이 없어. 살까 말까 고민하자. 비트코인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포모 현상으로 갈 바에는 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사는 게 답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살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내가 소액으로서 배당을 받는다? 라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고 좀 금액이 투자가 좀 두둑해서 그쵸, 배당을 맞아요. 받아도 쏠쏠하게끔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투자의 성향도 있겠지만은 단돈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소액 투자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답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스트 찬스가 아직 좀 있을 것 같으세요? 아직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오, 네, 예. 오늘이 12월 달 첫날이고 12월 달에 배당날까지도 아직 또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 여전히 좀 매수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들어왔던 건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금융투자에 대한 배당 차익 거래가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외국인이 왜 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올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 이후부터 매도가 쭉 나타나주고 있고 코스닥도 이제 조금씩 매도가 나타났는데 오늘 좀 샀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요건데 선물은요 동향이 왔다 갔다 크게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변동사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뭔가 한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있는데 이 와중에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뭔가 한국 증시도 뭔가 지수를 올려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때 겨우 살 수 있는 거는 금융주밖에 없다라는 게 외국인들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외국인 금융 기준 봤을 때는 결국 KB금융이랑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가 다 상위에 있거든요. 이럴 정도로 오늘 그냥 완전히 자금이 쏠려갔다는 건데 근데 개인 본능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나도 한번 배당점하고 혹시 모르니까 사볼까라고 할 때는 이렇게 올라갈 때 사면 안 되고 남들의 관심 없어라는 이런 눌린 구간에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산다라고 한다면 저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간다라기보다 배당 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만약에 내일 눌린다. 그럼 눌릴 때 사서 배당 나길 날 파동, 그러니까 배당 나 전날, 배당 나기 전날 매도를 하고 배당을 안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그러면은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배당 수익, 배당 퍼센트보다 수익이 높아야 돼요? 아니면 그 근처만 돼도 그냥 파는 형식?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건 배당도 받았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올라와서 내가 그럼 다 나가게 되면 너무 그게 금상첨화죠. 가장 좋은 건데 예. 지금 올해 원체만이 올라간 주식이기 때문에 배당락 이후에 한 달 정도 누울 수가 있거든요. 그걸 못 버틸 만한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지금 주가 자체가 원체 많이 올라와 맞아요. 있다라고 봤을 때 배당 수익률 자체가 예상보다 조금 많이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차라리 주가 수익률로 먹고 나오는 게 더 편안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전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결국 배당락의 전날 그냥 매도를 하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가장 좋지 않을까. 지금 위치가 워낙에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기준 매니저님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금융주를 뭐 지금 사라 마라 요거의 이야기를 떠나서 올해 밸류업이다 뭐다 해서 금융주들의 주가가 엄청 지금 고공행진 중이잖아요. 이럴 때 배당락일 때 빠지면 좀 더 과하게 빠집니까? 네, 배당락일 때 그 빠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하게 이제 빠지나요, 더? 뭐 아니 배당락만큼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만큼만 빠지는 거니까 네. 그렇게 빠진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배당락 빠졌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락에서 그쵸. 빠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근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오늘 보시면 BNK 뭐 이렇게 8% 9% 올랐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른 거 10% 먹는 거 오늘 같은 날 이제 팔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든가 더 상승하면 지금 미리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은행주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BNK 증권이라든지 금융지주라든지 JB 보면 최근에 단기간에 20% 뭐 10%에서 20% 올라왔습니다. JB라든가 그래서 KB라든가 최근에 이제 신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은 섹터별로 해서 BNK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 배당 안 받고 차익 실현하셔도 되거든요. 꼭 배당을 받을 필요는 없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하나금융지주라든지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올라왔는데 저는 지금 현재 증권주를 더 좋게 봅니까? 금융주는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시가 배당을 하면 작년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은 제외하고 지금 네. 실적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실적이 좋은 회사들 뭐 작년에 분명히 배당 성향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 3분기까지 작년 실적보다 좋다. 그러면 작년에 7% 받아 5% 나왔다. 그러면 7%가 나올 수 있고 7% 주던 회사는 뭐 7, 8, 10%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증권은 작년에 배당을 줬는데 올해 갑자기 시설 투자한다고 2천억을 증자입금 해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현재 저도 이제 이걸 분석하고 있는데 작년에 현대차증권이 4%에서 6% 정도 줬거든요. 영업 실적이 지금 보면은 좀 줄었습니다. 그래도 500억에서 600억 정도 나올 텐데 지금 현재 이제 4% 여기에서 만약 4% 준다면 이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증자해서 줄 수 있다면 4%대 5%만 돼도 하면 한번 유사항 증자 받으면서 배당을 받으셔도 될 것 같고 다른 이제 뭐 여러 종목들 이제 배당을 뭐 이렇게 받으시면서 교보라든지 하나하나 증권사랑 작년에 3분기 동안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온 회사 중에 증권주 중에 이제 주가가 안 올랐다. 그런 건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융주도 종목 압축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증권주에서 증권주. 저는 삼성증권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증권이 누르게 됐을 경우에 아마 지금 배당 수익률이 6% 이상 나오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물론 배당을 보신다면은 이런 게 더 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인데요. 기업은행 자체는 다른 은행 대비 좀 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얘 또한 배당 수익률이 6% 이상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고 아마 정부가 들고 있는 거라서 아마 주저항책이 더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뭔가 은행주를 보신다면은 기업은행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도 종목 압축 한번 해주실까요?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업은행을 저도 했는데 그러면 종목을 그러면 하나를 증권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저는 DB 금융투자. 근데 과거에 제가 DB 금융투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작년에 200억이 영업이익이었는데도 5%의 배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상반기만 걸서 500억이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DB 금융투자는 상반기에 5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작년보다 5% 이상 배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DB 금융투자가 생각보다 안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차트가 오늘만 잠깐 5%, 6% 올랐지 그 전에 횡보 구간이 차트상으로 5,000원대에 거래되기 때문에 한번 저는 배당 투자로 해서 DB금융타를 사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거 외에 이제 하나 은행을 더 말씀드린다면 카카오뱅크를 저는 그냥 실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는 배당을 얼마 안 줍니다. 0.53밖에 안 주는데 매년 해년마다 영업이익이 2천억, 3천억, 4천억, 6천억 이렇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매출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이 회사는 성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도 올라가고 있고 네이버가 이제 상승하면서 이렇게 카카오뱅크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봉을 보시면 카카오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8만 원대에서 2만 3천 원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현재 2만 원대에서는 한번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성장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금융투자 카카오뱅크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김은태 매니저님도 이번에도 종목은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첨언해 줄 내용이라도 있으십니까? 첨언해 정말 주실 안 사고 싶은데 오늘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안 할 겁니다. 아, 예. 안 할 건데 삼성화재가 오늘 9%는 올라갔더라고요. 네. 삼성화재를 조정받았을 때 사면 어떨까? 지금 신고가인데 예.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9%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배당금도 나오겠지만 다들 두 분에서는 배당주를 사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배당금을 안 받고 팔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는 배당금을 발급하게 팔 거면은 오히려 삼성화재도 배당금 팔고 나서부터 주가가 밀리진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삼성화재를 한번 42만 원에서 41만 원까지 내려온다라면 한번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안 사겠습니다. 네, 그래도 없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 세 가지 이야기 모두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화장품, 배당, 금융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종목별로, 섹터별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특별한 탑5에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탑5 지금 넘어갑니다.